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LS 머티가 청약이 마무리됐죠. 상당 부분 너무 경쟁률이 좀 치열하네요. 공모가 상단을 뚫었는데 6,000원에 배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LS 머티에 대한 부분. 자, LS를 틀어놓고 영상을 찍고 있지만, 자, 신규 상장 주인이만큼 12월 12일 날 상장이 된다. 자, 반드시 이 전략대로 신규 상장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전자공시사항을 보고 가시죠. 지금 시장에서 전자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기재정정 투자 설명서.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이 자료 외에 후반부에는 분명 제가 어떤 신규 상장주 첫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얼마를 모집합니까? 870억 정도. 그리고 모집 확정가액 6,0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부분 좀 보시고. 결국은 뭐냐면 공모가 상단을 뚫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5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참여를 했죠. 자, 이번에 IPO 상장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LS 머티는요, 일단은 LS 지금 자회사 중에서 약간 알짜회사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부품, 이쪽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후발, 그리고 이 둘의 함수는 분명히 차례를 좀 따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오늘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좀 오래 했는데 여러분들 말이 조금 꼬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모집 매출액에서 일단 액면가액은 500원이죠. 자, 1462만 주.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쭉쭉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일반 공모와 우리사주 조합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벤처기업 투자 신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1,400만 주는 일단 벤처기업은 상장되기 전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의 물량들인데, 이 부분이 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량 부담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시장은 항상 물량 부담이라는 거는 훗날 소화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공모 여기 나와 있죠? 배정 주실 수도 있고. 자, 결론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이 어떤 그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좀 키워야 되나? 자, 봅시다. 자, 캐퍼시티라고 나와 있죠. 캐퍼시티. 자, 이게 전기 전자 분야에서 쓰이는데 양극이라고 나와 있죠. 양극을 각각 연결하면 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이를 전기를 충전하면서 필요한 전기장을 형성해 주는 거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좀 확장성을 요하게 되면 초전도 이쪽을 좀 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울트라 캐파시터. 이게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력을 다룰 때 어떤 손실률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좀 간단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사는 원래는 이름이 뭐였죠? 맞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 과거에 이 상장되기 전에 어떤 맞아요. 좀 이제 그 자금을 조금 이제 빌려줄 수 없냐. LS가 원래 그 구리 회사죠. 그리고 이따 전선을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LS 엠트론이라니 여기서 울트라 캐파시터 사업분이 물적 분할이 되면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팩토리 지금 움직이는 게 자동화 물류죠. 이쪽에 이제 저장 장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 이런 건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인데 RS 알스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요. LS 전선 중에서 알루미늄 사업부를 좀 떼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더 이상 상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번에 공시사항이 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쉽게 말하면 얘네들의 함수는 어디까지로 지금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알루미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어떤 상장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회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쵸? 회사가 LG화학에서 분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 제가 이렇게 몸뚱아리가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알짤대내서 상장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요 주가의 희석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미늄 사업을 영위하는 LS 알루코는 2년 내에는 더 이상 상장을 시키지 않을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있었던 뭐 파두라는 기업 아시죠? IPO 상장하면서 어떠한 과대 실적을 표기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거,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뭐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을 미리 얻어맞을 건 얻어맞자, 그리고 자회사를 떼내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한번 더 보시죠. 자, 사업 부분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운송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여기에 브레이크 에너지 회생 시스템, 이 부분을 좀 다룬다. 결국은 뭐냐면 친환경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도죠. 자,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도 역시나 지금 뭐 바이든의 정책이 있죠. 녹색을 강조하고 있죠. 친환경, 이 부분에 터빈 내에서 피치 컨트롤 시스템, 요거를 이제 백업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풍력에 대한 성장성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책의 날개를 단 이 풍력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 기업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은 뭐 산업 부분을 좀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알미늄 사업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예, LS 알미늄. 자, LS 알루코라는 부분은 일단 상장을 시키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특징적인 부분 특별히 없어요. 예, 풍력이나 친환경, 2차전지 이쪽을 우리가 앞으로 집중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870억이라는 돈을 자금으로, 공모 자금으로 이제 끌어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870억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LS 머티리얼즈 상장 시초가, 대응 방법 및 인수기업 명단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결국은요, LS 머티는 일단은 경쟁률이 지금 높아져 있죠. 에코프로 머티는 17대 1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몇백 대 1까지 올라가서 공모가 상반 6천에서 결정됐죠.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대한 시초가에 대한 변동성은 정말 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변동성을 감안해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신규로 접근하실 분이거나 아니면 기존 보유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은행에서 단기적인 자금을 빌려서 이걸 공모 청약했던 분들, 뭐 몇 억씩 투자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1, 200만 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도 역시나 이런 거래를 통해서 분명히 고가에 좀 팔아야 되죠. 자, 일단 이 LS 상장 시초가 첫날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적어놨고요. 인수기업 명단이라고 적어놨는데 870억을 가지고 600억 정도는 분명히 인수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구동이라고 하는 분, 이게 그 여의도에서 최근에 세미나를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LS라는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2차 전지 효율적인 기업을, 지금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 비상장 기업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한 40% 정도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우리가 좀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 저 개인 폰인데요. 자, 이쪽으로 LS 머티 아니야. 자, 그냥 쉽게 아시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LS 구독. 자, LS 구독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대응 전략집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다뤄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LS 머티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일에 이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처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은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요, 이 전체적인 흐름에 이건 공모가 하단에서 시작한 거예요. 즉 17대 1의 경쟁률, 이게 청약이 미비했고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LS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식 흐름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가파른 변동성을 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상단에서 시작할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서 6,000원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몇 배에 대한 상장의
시초가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고평가에서 시작을 하는가, 아니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가, 이게 주가의 변동성을 위로 주는지 아래로 주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자료로 정리해놨다는 거, 그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요새 신규 성장주를 좀 잘못 잡게 되면 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죠. 010 예, 4822 자, 8706으로 자, LS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글로벌 아이디, 이게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 뭐 아마 이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어떤 불법 공매도 종목이 내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이런 부분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수급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2차전지 기업 심층 분석 리포트라고 적어놨는데,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기업의 펀더멘탈, 내재적 가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이런 기술적 부분, 차트나 아니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만일에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여기서 제가 적어도 한 50종목을 여기서 좀 다뤘거든요.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교해 보시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반드시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항상 올해 분명 12월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겠죠. 핵심 이슈, 그 다음에 일정,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감안하십시오. 자, 12월 이제 좀 있으면 양도세 회피 물량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 그리고 8706으로 LS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일단은 뭐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반드시 받아가신 다음에 어떤 상장 첫날에 좀 어떤 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일단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에코프로 머티와 그리고 뭐죠? LS 머티. 이 이름이 약간은 좀 동일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교 설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자료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오늘 일단 공모 청약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12일을 대비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종목만 보고 거래하다 보면요, 내가 가진 종목이 어느 섹터에 들고 있고 어떠한 변화를 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15회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좀 있으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동결을 할 건지 결정이 나죠. 자, 이런 부분의 시장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성장주가 오를지, 가치주가 오를지, 자산주가 오를지에 대한 이런 색깔도 달라질 수 있고요. 산업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이 산업군에 내가 어떠한 공모청약한 게 들어있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리튬이나 니켈, 광산, 그리고 광물 가격이 반등을 했죠. 그게 바로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냈듯이 이 부분도 역시 LS 머티가 지금 환경에서 대두가 되어 있는 풍력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부품이죠. 자, 이런 부분에 진입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당일 상장되는 12일 날의 어떤 환경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얻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식타짜 3억 만들기 방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안 좋은 어떤 경험을 받았던, 그리고 또 뭐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봤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만들기 방, 3억까지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고집을 버리고 어떻게 시장의 색깔을 이해하면서 내가 유연하게 간다라는 자세를 갖게 되면 이겨내지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 환경을 먼저 본다,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산을 한번 올라야 되는데 그날 어떠한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한다면 날짜를 좀 변경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꼭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안전장치는 메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 안전장치는 뭡니까? 그게 바로 시장에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산업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산업, 바이오 산업,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느냐. 왜? 이게 바로 시장의 어떤 시장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쵸? 반도체도 또 나뉘죠. 예를 들어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패밀리스 이렇게 나누듯이 크렐름.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업종을 다뤄야 되는가? 이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참고를 해야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LS 머티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 변동폭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큰 산도요. 사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는 실업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 풀어놓은 걸 다시 가져갈 수 없죠. 금리 인상을 못하죠. 실업자 수 데이터가 감소하게 되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큰 돈은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감안해야 됩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테마군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산업의 색깔도 중요하지만요. 뭐가 있어야 되죠? 수급의 공백이 있죠. 큰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작은 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대주주 물량이 많은 그리고 유통주수가 적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적은 돈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시장의 환경이죠. 자, 12월 12일 날도 여기서 라이브로 좀 다룰 거고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한테는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LS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타짜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